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경찰의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추값의 폭락세와 관련해 정부가 고추 수매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복합문화시설 대표들이 오는 8일부터 광주에서 문화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합니다. 광주국제영화제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들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2달 동안 자체 감찰을 했는데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부경찰서 사무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인 채권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수배 사실을 경찰 자체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수사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 조회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안별로 그 중요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정보 유출 단계는 아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달 동안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실태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32명의 경찰관이 199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연예인들의 주소를 들여다보거나 지인과 동창이 어디 사는지 찾아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경찰 상급자가 어디 사는지 조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 직전 소속 경찰관 2,800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지만 불법 조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광주 MBC가 구체적 감사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공개될 경우 경찰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한 경찰이 정작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 행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겁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조회수가 많은 1명만 경징계하고 나머지 31명은 불문, 즉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승인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문제가 됐던 한빛 원전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멍 뚫린 원전 안전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안위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부실정비 의혹의 진상과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발전을 정지할지는 원안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빛원전 2호기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승인받지 않은 부품이 사용됐다며 주민들이 가동 중단과 진상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월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 발생기를 보수한 시공업체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특수용접한다는 정비 계획과는 달리 임의대로 인코넬 600이라는 합금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이제 용접이 잘 안 된 겁니다. 모든 용접은 다 기계로서 로봇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실패를 하니까. 사전 승인도 없이 설계를 바꿨지만 내부자의 고발이 있기 전까지 한수원도 원안위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부품 문제, 그다음 비리 문제 해가지고 그 떠들썩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해버렸다. 절차도 안 지키고. 그러면 그 와중에도 이 정도인데 그 전에 어떻게 했겠냐. 지난해 시험 성적서 위조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안전관리에 허점을 노출한 한수원과 원안위.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지난달에는 6호기가 가동을 중단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2013 광주국제영화제가 닷새 동안의 상영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폐막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지난해보다 30여 편 늘어난 94편의 영화가 상영됐고 관객 수도 4,5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여 명 늘어나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제 본상인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은 베트남의 당남민 감독이 수상했고 관객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영화 스테이블 라이프가 폐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세계 복합 문화시설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문화포럼이 오는 8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대에서 열립니다. 광주문화재단과 아시아문화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파리 퐁피두 센터와 런던 바비칸 센터 등 세계적인 복합문화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문화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합니다. 아시아문화학회는 이번 포럼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으로 주목받았던 곤충 산업이 국내에서 선보인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나비 곤충의 고장인 한평은 사육 기반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년째 나비를 키우는 이 농가는 갈수록 생산 여건이 나빠지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국내 애완용 곤충 시장은 출혈 경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장을 크게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손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크고 또 그에 따른 수익이 그만큼 좀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사육 기술도 갖추지 않은 채 부업으로 이겼던 농가들부터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나비 축제를 계기로 곤충 산업에 일찍 뛰어들었던 한평지역은 한때 25농가에 이르던 사육 농가 수가 지금은 한 농가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침체된 지역 곤충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산업화 쪽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곤충을 활용한 가축 사료와 해충 퇴치용, 항생 물질 등의 기능성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곤충 산업화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곤충 산업 농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25억을 투자해왔고 생산 단지를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한 이제 진해라든가 이런 그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0여 곤충 사육 농가가 참여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민관 곤충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원인 국내 곤충 시장 규모가 오는 2020년에는 7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충과 연계한 국내 수요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 기술 개발도 걸음마 수준이어서 곤충을 노다지 캐는 사업으로 여기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201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이번 주 금요일 2달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개막에 앞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특별전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푸른 길 주택가에 버려져 있던 오래된 집이 디자인 하우스로 탈바꿈했습니다. 재생과 환경을 생각하자는 뜻에서 지붕에는 고래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깔끔하게 단장된 인테리어와 갖가지 생활 소품을 활용한 디자인 상품들, 바닷속 분위기로 연출한 화장실과 작은 연못을 갖춘 생태 정원까지 모두가 지난 석 달 동안 광주 시민들의 손을 거쳐서 탄생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뿌듯하고 되게 좋은 기억이 될 것 같고. 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특별전으로 마련된 고래집은 누구나 디자이너가 돼서 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즐거운 생각을 담았습니다. 한번 꾸며보고 또 재생시켜내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탁의 단골인 갈치와 고등어가 천정을 바라보며 벽에 걸렸습니다. 영화나 책에서 자주 보았던 낯익은 유명 인물들은 익살스런 조각품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옆에선 이웃집 아이 같은 얼굴이 하염없이 천진하게 웃고 있습니다. 홍암동의 사설미술관인 갤러리 아크는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일상과 예술을 접목시킨 개성 넘치는 팝아트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동화 속이나 아니면 다양한 위인들이 아주 재치있고 기발하게 작가들만의 독특한 그런 접근 방법으로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담양 대단미술관도 디자인 비엔날레와 연계된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본전시는 오는 6일부터 59일 동안 비엔날레 전시관과 의제미술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고춧값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매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건고추 가격이 지난해 거래 가격과 비교해 50% 이상 폭락했다며 정부는 올해 예정된 5,800톤의 건고추 수매 계획 이외에 추가로 수매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내 생산량에 관계없이 수입고추의 연간 생산량이 자율관세 할당에 의해 일정하게 고정돼 고추값의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의 소비자 물가가 1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4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과 축산물, 집세가 각각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제 논리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해남화원 관광단지 개발 사업. 골프 리조트와 해변, 숙박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골프장만 운영이 되고 있고 블랑코비치 해변은 해마다 모래 유실이 가속화되면서 문을 닫은 지 5년째입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간 투자도 위축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소급 적용하여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국채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안 몽탄역과 임성리역 등 전남 4개 역은 무인화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이 이용하지 않는 소규모 역을 조정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게 한국철도공사의 방침. 그러나 경영 논리가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막대한 영업 적자를 메꾸기 위해 농촌 벽지에 사는 고령의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로 비춰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 도의회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대책과 철도역 무인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전남 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열릴 280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세우고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1살 영아가 5층 병실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저녁 7시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아동병원 5층에서 폐렴으로 입원 중이던 1살 김모 군이 창문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군의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다는 유족의 말을 토대로 병원 측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아이디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는 한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성명을 내고 엄정한 처벌과 국정원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민을 모욕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국정원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출신 인사를 신임 광주은행장으로 선임한 데 대해 광주시 의회가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침과 의도를 충실히 따라줄 인사를 신임 은행장으로 내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성명에서 우리금융 부사장 출신을 신임 은행장으로 내정함으로써 광주은행 지역 환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 의도대로 매각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정책 개발을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선 가운데 오늘은 광주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광주 지역의 민주당원들이 참가하고 전남대 김일태 교수와 임낙평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발제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스포츠 지도자 육성을 위한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이 13일간의 일정을 오늘 마감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 청년을 포함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스포츠 체험과 리더십 강의 등 준비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와 유엔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분쟁 국가와 저개발 국가 등 19개 나라에서 33명이 참여합니다. 서울 남도학숙 수용 규모가 내년부터 40명 늘어납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도학숙은 현재 세미나실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기숙사로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40명이 사용할 20개 방이 증설됩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운영 중인 남도학숙은 경쟁률이 3.5대 1가량으로 서울 진학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과 서울시의 용적률 기준 때문에 신증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하늘은 점차 높아지고 날씨는 점점 더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 20도 아래로 시작했는데요. 한낮 동안에는 가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동안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겠으니까요. 아침과 늦은 오후에 외출하실 때는 간편한 겉옷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제 발생한 제17호 태풍 도라지가 느리게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주 후반쯤에는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19도, 화순 18도, 나주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9도, 나주 29도, 장흥 30도 정도로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 서부 전 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먼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태풍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을 포함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